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확산 금융 위험의 평가와 완화 조치에 관련한 신규 지침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금융제재 회피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제재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지난 1일 공개한 확산금융의 위험평가 및 완화 지침서 초안입니다. 각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확산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또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담은 안내서인데 특히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또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FATF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 기업 그리고 인물들의 활동이 확산금융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국 단계인 대응조치국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각별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North Korea, we are still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linked to proliferation, financ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financing of it,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y are on this list. 이번 지침서는 확산 금융 활동이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명시했습니다. 각국이 마주한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이나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 계좌, 위장 회사 설립 등을 통해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무역은행이라며 이 은행이 제재 대상임에도 여러 나라에 위장 회사를 두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 세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된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이번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이 제재 감시가 심해진 전통 금융 시스템을 피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 기관이 북한의 확산 금융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이 위장 회사를 설립하거나 대신 일하는 사람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증인, 회계사 등과 같이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기관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 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확산 금융에 연관된 자금은 지체 없이 동결시켜 제재 대상들이 직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초안에 대한 민간 영역의 의견을 4월까지 수렴한 뒤 오는 6월 이를 포함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노특성입니다. 허버트 맥메이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접근에 있어 필요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하며 군사훈련이 성공적 외교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일 국제적 안보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맥메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서면 자료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지도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제거가 미국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미국과 생각이 같은 나라들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최대 압박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에 보상하지 말고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모멘텀과 검증 가능한 과정이 확보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설득에 이어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훈련과 준비는 성공적 외교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관련 시설의 입구를 은폐하기 위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에도 북한의 핵무기 저장고라는 지적이 나왔던 곳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을 위해 이런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구성시의 용덕동 시설입니다. 지난달 11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미국 CNN 방송이 2일 공개한 이 위성사진에는
시설 입구로 알려진 지점에 붉은 지붕에 건물이 들어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지하터널 입구 2개가 훤히 드러났지만 최근 들어 이 입구에 건물, 즉 구조물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방송은 미국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문제의 시설이 과거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 저장고로 의심되는 곳으로 파악됐으며 지금도 같은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활동은 해당 시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미국 과학자연맹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저서 김정은과 폭탄에서 용덕동을 핵무기 보관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같은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며 이중 핵무기가 이곳에 보관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중대한 시설이 민간 위성에 노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istorically, Kim Jong-un, when he wants to get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ants the United States to compromise, he does a provocation. So you have to ask, what would happen right now if he launched an ICBM? And the likely response is that Biden would get very angry. So instead, Kim has been gradually turning up the pressure on the current administration. 용덕동 시설이 핵과 관련됐다는 분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은 속임수와 부정의 대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well aware of commercial satellite capabilities, as well as they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likely of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satellite capabilities as well. So we should always assume that when we see something, that North Korea wants us to see that.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1999년 미국이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의심되던 금창리 시설을 시찰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번 용덕동 시설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과 전략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비호감인 나라는 여전히 북한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지난달 3일부터 18일 사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수치는 18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실시된 조사 때의 86%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다음해인 2003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8년 2월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한 응답자가 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다음으로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85%를 차지한 이란이었고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은 각각 7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는 5월까지 170만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배급받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전염병 예방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이 공동 구성한 코백스가 2일 발표한 1차 백신 배급 일정에 따르면 북한은 인도의 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개발 백신 170만 4천 회분, 즉 85만 2천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백신 배급 시기는 2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로 세분되며 국가 규제 요건과 공급 가용성, 면책과 법적 책임에 대한 합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백신 배급 일정에 포함된 나라는 모두 139개국으로 모두 2억 3,700만 회분이며 북한은 무료로 지원되는 개발도상국 92개국에 포함돼 있으며 한국은 직접 비용을 내고 들여오는 SFP 방식으로 오는 5월까지 21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